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증시를 움직이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번 주에 정말 공교롭게도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전력, 즉 전기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전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로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급락했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유독 강하게 버틴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력 관련주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같은 전력 회사들, 그리고 뉴스케이오클로 같은 소형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AI 시대의 진짜 인프라, 바로 전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급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약 70조 원, 그러니까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엔비디아 최신 칩이 100만 개에서 150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럼 이제 4명의 거물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너무 낡았다. AI 데이터 센터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전기회사에서만 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기가 쓸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쓸까요?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발전소 역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AI CEO 샘 알트만입니다. 챗GPT를 만든 그 회사의 대표죠.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다 써도 부족하다. 당장은 천연가스를 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과 배터리 저장 장치가 핵심이다. 여기서 배터리 저장 장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태양광 같은 곳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이 분야에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샘 알트만이 숫자를 하나 던졌거든요. 지금 우리는 2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2033년까지 250기가와트가 필요하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보면 125배입니다. 지금보다 125배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전력 수요가 8배 늘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말입니다. AI가 성장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한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멈춘다는 거죠. 참고로 오픈 AI는 지금까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이상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최대 5천억 달러, AMD와는 3천억 달러, 오라클과는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세 번째 인물,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는 AI에 쓰이는 고성능 칩을 만드는 회사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젠슨 황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전력 인프라 확보에 실패하면 중국한테 뒤처진다. 그는 지금 엔비디아의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서 AMD, 오라클, 오픈 AI,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뭐냐면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나는 다 투자해놓고 뒤에서 수익 낸다 이겁니다. 똑똑하죠?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생태계 전체를 손안에 넣으려는 거대 지주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현금 자산만 1,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코어위브, 네비우스 같은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피규어 AI 같은 로보틱스 회사, 미스트랄이라는 프랑스 AI 기업에도 투자했습니다. 젠슨 황은 심지어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다. 네 번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짧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10억 개의 AI 칩, 1테라와트급 전력, 그리고 1억 대의 로봇. 여기서도 핵심 단어는 역시 전력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도 만들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걸 AI 로봇 자율주행차 xAI라는 자기 AI 회사에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마지막 열쇠는 전기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중소형 클라우드 기업들, 전력 회사들, 그리고 전력 관련 ETF들이 주간 기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문입니다. 당연히 엔비디아가 핵심이죠. 그리고 AMD가 있습니다. AMD는 최근 오픈 AI와 6기가와트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일주일 만에 30%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AI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코어 위브. 이 회사는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한 곳이고 최신 GPU를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먼저 공급받고 있습니다. 리치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네비우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매출이 없지만 2027년부터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같은 전통 전력 회사들이 있고 소형 원자로 부문에서는 뉴스케일과 오클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스타기트 프로젝트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픈 AI가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 제작을 의뢰하면서 수십조 원의 수주를 따냈고 이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빼놓을 수 없죠. 이들은 매년 수백조 원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요즘 정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AMD 지분 10%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AMD는 오픈 AI에게 6기가와트급 컴퓨팅 칩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구조가 나옵니다. 워런트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AMD가 오픈 AI에게 주식을 거의 공짜로 주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요.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씩 증설할 때마다 AMD 주식을 2%씩 받는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10%까지 받을 수 있죠. AMD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자기 칩을 계속 사주길 바라는 거고 오픈 AI는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고 싶은 겁니다. 둘 다 윈윈이죠. 샘 알트만은 지금까지 오라클, 엔비디아, AMD와 합쳐서 총 20기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250기가와트라고요. 아직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겁니다. 샘 알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지금 AI의 미래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까지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내돈내산 GPU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나 xAI 같은 회사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판매자 파이낸싱,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차를 팔면서 리스도 같이 제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주고 R&D도 하고 M&A도 하는데 그래서 현금이 남아돕니다. 반면 오픈 AI는 돈이 없습니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아직 스타트업이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자가 엄청 비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조건은 AMD와 비슷합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마다 엔비디아가 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는 거죠. xAI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칩을 구매했고 5년 동안 리스 형태로 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나옵니다. GPU 담보대출입니다. 코어위브 같은 AI 클라우드 회사들은 아직 사지도 않은 GPU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한테 GPU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리치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비슷합니다. 아직 매출이 없는데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베오름이라는 기업도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도 2027년까지는 매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프라 기반 리치로 미래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실제 돈이 아직 없는데도 미래의 돈을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기법들이 지금 AI 시장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거 혹시 버블 아닌가요?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오픈 AI가 돈을 빌려서 칩을 사고
엔비디아는 그 돈으로 다시 오픈 AI에 투자하니까 마치 돈이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위험한 관계는 맞습니다. 모두가 어깨를 걸고 합동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라도 손을 놓으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3년 만에 그 성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버블이 무너질 때는 보통 신호가 있습니다. 잡주들이 1에서 2년 동안 랠리를 하고 IPO가 미친 듯이 폭발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죠. 하지만 아직 AI 모멘텀은 견고합니다. AI가 기술적 장벽에 막히지 않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거품도 많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AI 기술 자체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죽자 살자 AI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돈을 마구 뿌리는 이유,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21세기 AI 메디치 가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시대의 금융으로 부를 쌓은 다음 그 돈을 예술가들에게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전체의 문화를 중흥시켰죠. 엔비디아는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들과 개발사들을 엄청나게 후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공짜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노리는 건 기술 표준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구다 생태계 안에 모든 걸 밀어넣고 GTC 같은 컨퍼런스를 통해 엔비디아 중심의 문화를 만들려는 거죠. 모든 인프라를 엔비디아 안에 락인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픈 AI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자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챗GPT 안에 다른 앱들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익스페디아, 우버 같은 앱을 챗GPT에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챗GPT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챗GPT가 노리는 건 AI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물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미래는 전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 여기 속합니다. 코어위브, 네비우스, 리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전력, 유틸리티,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같은 전통 전력 회사들, 그리고 뉴스케일, 오클로 같은 소형 원자로 기업들이 여기 속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AI와 전력을 융합한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같은 배터리 저장 시스템 기업, 그리고 소형 원자로 관련 기업들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력망과 국가 인프라를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문명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가들까지 참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유럽, 한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모두 천조 단위의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